나는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3살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고,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 역시 내일 아침 밥그릇에 담길 사료의 고소한 냄새에 대한 상상입니다. 주인은 늘 나를 보며 웃으면서 말하곤 하죠. 넌 정말 먹을 생각밖에 없구나 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불이 나게 달려가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먹을 때마다 식탁 아래에서 애타게 기다려도, 아무리 커다란 눈망울로 쳐다봐도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안 돼 라는 짧은 대답만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만큼은 그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나눠주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어느 날 주인과 나눈 특별한 대화를 통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거절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우리 집 식탁에는 온갖 좋은 냄새들이 피어오릅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 무언가를 볶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와 함께 퍼지는 향기들이 저를 식탁 아래로 이끕니다. 저는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주인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것이 제 입으로 들어올지도요. 주인은 가끔씩 작은 고기 한 조각을 건네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들은 아무리 제가 애원해도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인이 무척 맛있게 먹는 갈색 과자 같은 것. 주인은 그것을 초콜릿이라고 부르던데, 그건 제가 아무리 귀여운 표정을 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인 친구가 놀러 와서 포도를 한 송이 가져왔습니다. 탱글탱글하고 예쁜 보라색 알갱이들이 그릇 가득 담겨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주인과 친구는 그 포도를 하나씩 집어 먹으며 즐거워했고, 저는 당연히 식탁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분명 한 알쯤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저를 위해 하나 던져주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말이죠. 그런데 주인은 제가 포도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자 깜짝 놀라며 제 목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위험해, 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작고 맛있어 보이는 것이 대체 무엇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주인이 양파를 썰 때면 저는 부엌에서 쫓겨났고,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도 저는 한 조각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견과류를 까먹을 때도, 아보카도를 으깰 때도, 심지어 무설탕 껌을 씹을 때조차도 주인은 저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왜 나만 빼놓고 맛있는 것들을 먹는 걸까? 나도 가족인데 왜 나눠주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인의 표정을 보면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제가 아직 모르는 이유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어떤 음식들은 저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 걸까요? 주인도 먹고 주인 친구들도 먹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요? 그 의문은 매일 식사 시간마다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언젠가 꼭 그 답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고, 서로의 마음을 눈빛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제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주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고, 저는 주인 발치에 턱을 괴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나른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저를 부르며 무릎을 툭툭 쳤습니다. 이리 와봐, 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꼬리를 흔들며 일어나 주인 무릎에 턱을 올렸고, 주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너 궁금하지? 라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어떤 음식들은 절대로 안 주는지 말이야.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주인은 정확히 제가 궁금해하던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주인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 사진들이 있었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글자를 읽을 수 없지만 주인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초콜릿 이야기였습니다. 주인은 초콜릿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개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고 신경계를 자극해서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설명을 들으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갈색 과자가 사실은 저에게 독과 같은 것이었다니요. 그 다음은 포도와 건포도였습니다. 주인은 포도가 왜 위험한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들에게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우 몇 알만 먹어도 신장이 망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주인이 황급히 포도를 치웠던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제가 다칠까봐 두려워했던 거였습니다. 양파와 마늘, 그리고 파 종류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이것들에는 개의 적혈구를 파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리에 들어간 양파는 양이 적어도 위험할 수 있고 조금씩 쌓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양파를 썰 때마다 저를 부엌에서 내보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양파 냄새를 맡는 것조차 주인은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아보카도에는 페르신이라는 독소가 있고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마카다미아는 개에게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무설탕 제품에 들어있는 자일리톨은 개의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려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주인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프거나 다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 있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애교를 부려도 위험한 음식만큼은 절대로 줄 수가 없어. 주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고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저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것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었고 아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식탁 아래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초콜릿을 먹을 때마다 저도 한 조각 달라고 조르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주인은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귀여운 제 얼굴을 보면서도 안 돼, 라고 말해야 했던 그 순간들 말이죠. 이제는 주인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다가가지 못하게 하면 저는 순순히 물러나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요. 어느 날 저녁, 주인은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황금빛 튀김옷의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저는 당연히 식탁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은 뼈를 발라내고 살코기 몇 조각을 따로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내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먹어도 돼. 하지만 뼈는 절대 안 돼. 조각나면 목에 걸리거나 내장을 다칠 수 있거든. 저는 주인이 건네준 살코기를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배려해왔구나. 같은 치킨이라도 제가 먹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안전한 것만 주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주인이 피자를 먹었습니다. 피자에는 양파가 들어있었고 치즈도 많았으며 기름진 소시지도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무조건 한 조각 달라고 졸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양파는 제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며 가공육에 들어있는 염분과 향신료들도 제게는 좋지 않다는 것을요. 주인은 피자를 다 먹고 나서 제 전용 간식을 꺼내주었습니다. 피자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간식은 제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인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이제는 다릅니다. 친구들이 과자나 초콜릿을 꺼내면 주인은 미리 말합니다. 우리 강아지한테는 그거 주면 안 돼요. 대신 이 간식을 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간식을 건네줍니다. 친구들은 가끔 의아해합니다. 하나쯤이야 괜찮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단호합니다. 안 돼요.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절대 안 돼요. 그 단호함 속에 담긴 사랑을 이제 저는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주인 옆에 누워서 잠들기 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도요.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막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인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는 않지만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은 빠짐없이 챙겨줍니다. 그것이 때로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일지라도, 제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안전한 울타리일지라도 주인은 늘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줍니다. 몇 달 후, 저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제 몸을 꼼꼼히 살피고 혈액검사 결과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건강하네요. 혈액 수치도 완벽하고 간 기능도 좋고 신장도 아주 건강합니다. 같은 나이 대 개들에 비해 정말 좋은 상태예요. 주인분이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주인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한 건 없고요. 그냥 먹이면 안 되는 것들만 철저히 안 먹였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온 원칙들, 제가 애원해도 절대 굽히지 않던 그 단호함이 바로 지금의 건강한 제 모습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제 애교에 넘어가서 초콜릿 한 조각, 포도 몇 알, 양파 조금씩을 허락했다면 지금 저는 이렇게 건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주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자. 나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개가 될 때까지 옆에 있고 싶어. 그러려면 지금처럼 잘 관리해야 해. 알았지? 저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제 온 마음을 담아서요. 알아요, 주인.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아껴주셔서, 제 건강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제게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나만 못 먹지? 하는 서운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불공평이 아니라 차이라는 것을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개이고 제 몸은 사람의 몸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제 몸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를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감사하게 한 알 한 알을 씹었습니다. 이 사료 한 알 한 알에도 주인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 나이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 주인은 늘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제 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간식 하나를 고를 때도, 산책로를 정할 때도, 잠자리를 마련할 때도 모든 순간 주인은 제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식탁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더 이상 서운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저는 그 시간을 주인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씁니다. 주인이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주인이 매 순간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얼마 전에는 주인 생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고 그 케이크에는 진한 초콜릿 크림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맛있게 케이크를 먹는 동안 저는 조용히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가가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주인이 깜짝 놀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애가 원래는 뭐든 달라고 졸랐는데 요새는 참는 걸 배웠나 봐요. 친구들은 기특하다며 웃었지만 주인은 뭔가 뭉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주인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닭고기로 만든 수제 간식이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만든 것이었죠. 인터넷에서 개에게 안전한 재료들로 만드는 레시피를 찾아서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 생일 선물이야. 아니, 정확히는 너랑 함께한 모든 날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저는 그 간식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개는 울지 않지만 만약 울 수 있다면 그날은 꼭 울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저를 위해 직접 안전한 간식을 만들었고 그 속에는 화려한 초콜릿 케이크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은 제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주지 않는 대신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식탁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은 저녁을 먹고 있고 오늘 메뉴는 제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가득한 파스타입니다. 마늘이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향신료도 섞여 있죠. 하지만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합니다. 그리고 압니다. 조금 있으면 주인이 식사를 마치고 제 밥그릇에 저에게 좋은 음식을 담아줄 것이라는 걸요.